8월 5일 날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 그래서 이제 주가가 왕창하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또 9월 초에 또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 주식의 등락, 이 횡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통의 실물 경제도 아마 계속해서 이제 어렵다라는 걸 사람들이 점점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궁리하고 대비하고 따져보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 과거와 비슷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뭐 신세계도 롯데도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뭡니까? 건설 경기 살려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지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3년, 4년, 5년은 부동산 관련한 경기가 매우 이제 악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부동산만 그렇게 악화될까? 아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은 중국을 향한 관세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이제 중국의 이제 저가 상품들이 이제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충격은 한국이 고스란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항상 한국은 중국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박근혜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옆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중국도 이제 경제가 휘청거리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소비를 못 하다 보니 그 여파를 한국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충격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중국에 이제 독일 차를 무진장 팔아댔던 독일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영국도 이제 중산층들이 한 끼 식사는 무료 구입소에 가서 뭐 푸드뱅크 같은 데 가서 뭐 통조림이나 아니면은 이 과일 같은 것들을 받아서 와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하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뭐 월세도 오르고 뭐 식음료도 오르고 이래저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 충격,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내하며 살아갈까,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뭐 아직도 주변에서 해외여행 가고 소비를 아주 풍족하게 하고 살아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연령대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요. 20대나 아니면 30대 초중에 싱글분들, 그분들의 소비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겠습니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어서 자기 입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삼각김밥 먹고, 어떤 날은 호텔 가서 뷔페에서 그냥 아주 럭셔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게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매일같이 저녁에 술을 마셔도 밥 대신 술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뭐 술 먹는데 자기의 모든 이제 번 소득을 다 쓰고 이렇게 지내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는 이제 처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게 가능하죠. 뭐 그들이 뭐 그 소비를 그렇게 하는 게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현재 소비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벌어들인 돈이 250만원 300만원 일을 하더라도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다라고 하면 그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다른 부분들을 최소로 할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애가 계속 커가면 신발이나 옷은 떨어져서가 아니라 신발이 안 맞아서, 옷이 안 맞아서 새 옷을 사줄 수밖에 없고, 뭐 이래저래 먹이고 입히고 한참 커 나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먹는 걸 신경 안 쓸 수 없죠. 모든 게 이제 키우는 이제 자녀 중심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쓰는 돈은 이제 완전 최소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불경기가 내수가 이제 악화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심하게 느끼는 거고요. 저는 저대로 또 이제 그런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담, 뭐 이제 고물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왕창왕창 느껴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적응의 동물이고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이 또 나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그 절약을 필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도 노년에 불행하지 않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이미 몸에 적응이 된 거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또 안락하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돈 모으고 성실하게 살 궁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물가에 이제 고환율에 이래저래 살아가는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지만, 그냥 그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울하게 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좀 감내하고 견디면서 좀 헤쳐나갈 궁리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쳐나가고 또 대비해 가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을 좀 챙겨야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을 챙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좀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저런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되게 빡빡하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으며 어떤 고민들이 늘어나는지도 이제 곰곰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비하고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갖춰야 되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다 보면 없는 시간을 또 짜투리 시간을 좀 더 쪼개서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막막할 수도 있겠다, 더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에 떨고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 그런 염려가 또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하게 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마냥 나쁜 감정만은 아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걸로만 치부하고 회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되려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앞으로 좀 역동적이고 좀 더 성실하게 앞서 나가게 좀 만들어주는 계기판이 될까, 전환점이 될까 라고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